한동훈 대표가 제일 꺼리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가족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언급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의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문제라서 처음부터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밝혀지면 상당히 곤란해지니까 윤핵관이나 인간말종 장해찬한테 완전히 코 걸리는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요 목덜미 잡힌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거마저도 쫄보가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제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쫄보처럼 계속 감추고 안철수처럼 도망가고 막 이러면은 이거는 더 길어질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 측의 누군가 메신저가 그러면은 강기훈과 그 특정 유튜버 있잖아요, 이모 씨, 네. 그 사람과 장해찬 이 세 명의 커넥션에 대해서도 밝혀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우리 그 트럼프 정부하고의 외교가 정말로 중요했다라고 한다라면은 트럼프 아들이 장남이 올해 4월하고 8월에 두 번 한국을 왔어요. 8월달에 골프장을 가지 말고 트럼프 아들을 만났어야지. 트럼프 아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트럼프 정부의 김건희예요 지금. 진짜로 최고 실세라고 지금 불리고 있어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20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우리 주위의 분들이 인간에 대한 애정이 식어간다. 왜요? 휴머니즘이 말라가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도저히 뭐 이 뉴스들을 보면 인간에 대한 믿음, 사랑 이런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믿을 거는 역시 또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고 오늘도 저희도 여러분 사랑할 테니까 여러분도 애정을 놓지 말고 저희와 함께 2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 과장 수요일 인기 코너죠. 김 과장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 지나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 모시고 최근에 그 국민의힘 내부 사정, 내부의 여러 갈등, 여기에 또 이준석 전 대표와 통화까지 했다고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양을 높여주는 코너도 오늘 또 있으니까요. 그것도 함께해 주시고. 자, 그럼 김 과장 함께해 주실 먼저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세련되셨는데요. 제가요? 네. 뭐 인간 샤넬이라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샤넬이랑. 그러네 느낌 나네요. 제니랑 뭐 크게 다른 거 없죠. 옷하고 네. 선글라스랑 잘 어울립니까? 테무예요? 아니, 알리에요, 아니, 테무예요? 아니, 태무 졸업했고 네. 이제 자라로 왔습니다. 자라로. 자라 몇 거. 단계를 뛴 거예요?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고 봐야 돈 많이 되겠죠. 버셨나 봐요. 그러니까 자라다 하면 어디를 가야 될지가 이제 그게 고민입니다. 샤넬로 가세요. 그다음에 샤넬까지 한 번에 못 뛰어가지고. 가지. 한 번에 못 가지. 샤넬은 수사받아 대여한 건지 반납은 제대로 한 건지 무조건 압수수색이라고 샤넬까지. 위험해. 한 번에 못 가고요. 패셔니스타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거죠 옷은? 이거는요 ST코라고요. 예. 테무급입니다. 아니야. 까지 연락 와요. 왜 태무급이에요? 그죠? 자라급 아닌가? 그럼 STC 오면? 뭐 거기서 거기죠. 네. 하여튼 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옷에 진짜 돈 안 쓰는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Oh, I'm Trump. 뭐요? No, 그걸 I'm 그치 Donald 들어봤어. Trump. 트럼프. 장르만 여의도 20만 가기 겁나 힘듭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아유, 골프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골프채 홀인원 갑니다. 허리는 Thank you. 갑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해석이 뭐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 우리 트럼프 감사합니다. 대통령. 고맙습니다. 한국말도 잘하시네요. 자, 그리고 우리 최은경 기자가 뉴스 정리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 기소. 네네, 저희가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몇 네. 번째 기소인가?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경기도지사 시절 이야기인데요. 네. 도 예산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2022년 2월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폭로한 이후 2년 9개월 만에 네. 기소가 된 겁니다. 서면 조사나 대면 조사 없이 기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경찰에서 처음에 무혐의를 했는데 네.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건이라서 민주당에서는 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굉장히 좀 과잉 수사 내진 기소를 했다고 이제 민주당은 좀 판단을 하는 모양이죠. 네, 네. 이재명 대표 측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검찰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알았다는 저희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알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저희가 법리적인 반박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치 기소입니다. 정치 기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라도 내놔야 네. 이거 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이라고도 할 텐데 아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기소하는 게 이게 너무 정치적 기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은 한다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 과거의 이재명. 2016년 10월 26일 네. 이재명이 이재명에게 말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16년이면 불안한데요. 과거의 이재명이 그때 탄핵 정국 아닙니까? 현재 이재명에게 말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판검사가 법률 해석하고 네. 기소했는데 정치 기소라는 말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뭐 과잉이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것은 뭐 사법부에서 할 일이다. 과잉이라고 정치적인 공격은 할 수가 있지만 네. 잘못했잖아요. 왜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을 해요? 왜 법인카드 가지고 과일 구입하고 샌드위치 먹고 세탁비 쓰고 왜 이러냐고요? 이거 그러면 야당 대표니까 아유 그동안 기소를 5개 당했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거는 또 사법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 네, 어쨌든 잘못했으니까 공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지. 이거를 기소 안 하면은요. 나중에 많은 단체장들이 이렇게 법인카드나 관용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네. 왜 이재명 지사는 왜 처벌 안 하고 왜 나만 처벌해? 막 이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비슷한 논리로 또 그럼 다른 저 누구든 한번 지자체가 다 해봐라 이렇게 안 나오는 사람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이게 그냥 검찰이 작심하고 찍어가지고 들어가서 네. 이 사실들을 밝힌 건 아니잖아요. 음. 내부에서 네. 7급 공무원이 먼저 얘기하고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한 거 아니겠어요? 네. 주변 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이재명 대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 검찰이 이러한 혐의 사실 갖고 기소한 거 가지고 다수당이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은 네. 잘못됐다. 검찰이 그냥 막 인주수사하고 그냥 알아서 막 한 게 아니고 뭐 제보 내지는 하여튼 수사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나온 거니까. 제보잖아요, 이거는. 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재명 대표가 할 얘기가 별로 없는 사안으로 보인다. 최용현 기자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 말에 동의하면서. 동의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다는 아, 얘기고요. 네네네. 네.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동의하는 얘기. 그래서 이분이 목이 아프셔가지고. 네. 자, 김준일 평론가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검사는 행정부고요. 예, 판사는 사법부예요. 네네. 그러니까 달라요, 사실은. 우리가 뭐 검사랑 판사를 보통 같이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행정부의 일은 지적을 좀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불복한다든지 뭐 이를테면 판사를 탄핵해야 되는지 민주당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적인데 네. 검찰이 하는 거를 비판하면 안 되나요?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검찰이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죄, 무혐의, 불송치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지금 너무 명분백부터 선택적이다. 해가지고 선택적이에요. 그냥 정치 검찰이란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다들 수긍을 하실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이재명 솔직히 얘기하면은 좀 구질구질해요. 누가요?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그럼 누구를 얘기해 내가? 화내지 말고. 아니, 이재명 대표. 네네네. 이재명, 김혜경 이 두 분이 한 게 네. 구질구질하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그래요. 예. 네. 아니 아침 뭐 무슨 뭐 이제 기소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네. 뭐 소고기 초밥 뭐 복요리 75건 889만 원어치 구입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이게 지금 와서 기소를 한 거냐면은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그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 네. 거기에서 이제 재판부가 이거를 일부러 인정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재판부는 배 씨는 이제 배소연 수행비서였던 네네. 사실상 수행비서였던 배소연 씨죠. 배 씨가 이 대표와 김 씨의 성남 자택에 본인이나 의전팀을 동원해 포장 음식이나 과일을 배달했다. 이게 지난 목요일에 나온 김혜경 씨 재판부 네네네. 판결문이에요. 네. 김 씨의 병원 방문이나 아들의 병원 수속 업무를 도와줬다.
그리고 자택에 배달된 샌드위치, 과일 등 결제는 경기도청의 일괄에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판결이 이렇게 나왔으니 이제 네.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한 거예요. 김혜경은 또 기소 유예를 했습니다. 부부 중에 한 명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근데 구질구질한 거 맞는데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봐주면은 앞으로 그럼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냐고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라도 해라. 원희룡 오마카세. 자, 원희룡 제주지사께서 2019년부터 네. 제주지사를 하면서 법인 카드로 1억 넘게 썼는데 특히 논란이 됐던 게 2019년부터 50일에 걸쳐서 한 제주 그 오마카세라고 불리는데 일식당에서 네. 1,600만 원을 결제했거든요. 여기는 1인당 당시에 저녁 식사는 16만 원짜리예요. 김영란법에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10명이 간대 20명이 간대 그래가지고 1인당 평균 3만 5천 뭐 2만 5천에 맞춰놨어요. 메뉴 다 가격이 있는데 메뉴 가격이 있고 그 인원이 못 들어가요. 그렇게 네,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한 좌석에 4명 앉게 돼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20명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했다고 이거를 쪼개가지고 오마카세를 먹으면서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수사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을 뭐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명백하게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안 한다고? 이거는 기소 안 하면서 이재명만 한다고? 이건 구질구질해요. 솔직히 제가 봐도.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네. 자 보십시오. 1억 635만 원 중에서 네. 6천만 원의 관용차 지금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네. 이게 뭐냐면은 렌트를 했어요. 네. 관용차를 렌트를 한 다음에 이거를 그 이재명 대표 집에 주차를 많이 해놨다라는 거예요. 네. 집에 주차하면 안 됩니까? 그 이제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쓴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김혜경 네. 씨가 썼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엄격하게 하면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도지사라는 사람이 도정과 도대체 정치적 행위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고요. 집에 주차할 수도 있고 도제 주차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디까지나 썼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완벽하냐고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소를 했냐면 그 6천만 원 중에 렌트비 월 138만 원하고 주유비, 세차비, 네, 과태료까지 해가지고 16만 원을 이걸 횡령했다고 기소를 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제대로 하려면요 명확하게 그러면 김혜경이 언제 썼는지를 해가지고 구분해서 기소를 해야지. 이거를 이재명이 그러면 하나도 안 탔나요 이 관용차를? 공적인 업무에도 분명히 탔을 텐데 그거 아, 분리도 그럼요. 못하고. 네. 네. 아니, 김혜경도 타면 안 되지 그러면은. 그럼 다른 여사는 다 뭐 다른 저기 배우자들은 또 도지사들은 하나도 안 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네. 아예 공직기강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법인카드 이렇게 도지사들이 잘못하는 거 다 털어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직문화를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이게 제가 실드 치는 것도 구질구질한데 이게 실드가 아니라 얼마나 지금 이게 황당한 지금 기소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준일 대표님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공직자들에게는 보다 더 엄격한 법률적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구분해서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그리고 원희룡 수사 제대로 안 하고 기소 안 하고 당연히 비판받고 그것도 비판 받아야 되고. 당연하죠. 네. 그건 잘못된 거죠. 검찰의 선택적인 수사와 기소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는 거고 국민들은 특검을 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조사하고 수사해라 처벌하자 이런 식의 여론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비판을 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부적절한 일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정치 보복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 기소하면은 김건희 여사 또 조사하라고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는 기소하지 말아야지 이런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은 전 잘못됐다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 뭐 이 대표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알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법리적인 반박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를 몰랐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단히 무능력한 사람이죠. 주변에서 이렇게 법인카드 가지고 과일, 샌드위치 이렇게 막 해먹는데 관용 차량도 막 부인이 사용하고 했는데 이걸 몰랐다면은
이거 완전히 무능력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냐고요. 대통령 돼가지고 그럼 부인이 막 이렇게 대통령 법인카드 가지고 막 이렇게 샌드위치 구입하고 세탁비 지출하고 막 그런 거 우리 봐줘야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여권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 수사 안 하는 거 오케이 비판 정말 잘못됐다. 네. 근데 하지만 야당 대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기소하고 법적 네. 처벌 받게 수사 해야 받아야 된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고개를 안 끄덕이세요? 끄덕이고 있어. 계속 네. 끄덕이고 있어요. 저 기자님이 14분째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이건 나 인정인 줄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법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걸 왜 안 평등하냐고 제 그러면은 입장 있잖아요. 새롭게 추가된 기소도 상식적인 기소입니다.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상식적인 기소라는 표현 이거 네. 적절합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범죄 행위만 놓고 보면은 기소 안 할 수가 없는 네. 거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정치 보복이야, 야당 정적 죽이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민주당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저는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동조를 하거나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데 네. 국감장에서 청문회장에서 법인카드 썼다고 빵 진숙하면서 본인들도 법인카드 쓴 거 가지고 막 뭐라 했잖아요. 법적 책임 묻겠다 그러고. 네.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쓴 거는 그냥 넘어가요? 보복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범죄 행위나 이런 것들도 범죄의 질이라든지 그 정도 혹은 피해 양 뭐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한정된 인원으로 한정된 시간 안에 한정된 수사 자원을 어디에 배분하느냐의 문제일 텐데 거기에서 더 심각한 범죄, 더 명확한 범죄,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순서, 더 앞선 순서를 좀 배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범죄라면 조금 더 뭐 덜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있어서 지금 더 심각한 범죄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렇지 않아 보이는 범죄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야당 뭐 생각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판단에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잘못된 거는 기소해야죠. 네, 그래도 이제 처벌받아야지.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역시 이 수사를 하는 것 그리고 기소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 하고 우리가 김건희 여사라든지 원희룡 지사의 오마카세 법인카드 사용 부적절한 거 네. 당연히 기소하고 수사하고 조사하라고 계속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음. 그걸 안 하면은 우리는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네. 다음번 선거 때 심판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심판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분위기는 그런 자 것 그리고 같은데. 지금 수사가 하나 끝난 더 게 있어요. 아닙니다. 네, 수사가 네. 또 있어요. 아직도 네.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해서 지금 재판이 5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가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그다음 쪼개기 후원 의혹까지 2개가 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기소를 하게 되면 7개의 재판을 받게 될 수 아이고야. 있다. 이게 이만큼 잘못을 많이 한 거예요? 아니면 이만큼 검찰이 노력하는 거예요? 역대 정치인 정치 지도자 중에서 예. 이렇게 많은 의혹과 예. 전과 사범인 분이 없죠. 여러 가지 뭐 부적절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도 이렇게 많이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기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그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됐기 때문에 기소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구분해야 된다니까 진짜. 아니 봤는데 야당 대표지. 진짜 5개 기소했잖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 요거 하나만 네네네네. 얘기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거는 저는 이 사안별로 다 따로 봐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해왔어요. 네. 이 어떤 거는 법적으로 다툴만하다, 네. 어떤 거는 무리한 기소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뭐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죠. 검찰이 이거를 보고 어떻게 또 눈 감을 수 있겠냐, 잘못된 건 기소를 해야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호텔 거는 진짜로 저도 이게 뭐 읽어봤는데 자료가 없어서 많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거 이제 쪼개기 후원 글쎄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이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쪼개기 후원은 정말로 많은 정치인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다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건 수사예요, 소위 말해서. 네. 이게 수사하다가 가지치고 해가지고 이제 아니 담그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쪼개기 후원, 쪼개기 의혹으로 나온 거 그럼 다 수사를 해야지 제대로. 다른 사람들도. 예, 저는 그래요. 이재명을 쉴드 치는 게 아니라 저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실 약간의 이제 논점의 포인트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네. 쪼개기 의혹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면은 이렇게 알겠습니다. 된 거. 예. 자, 지금 뭐 댓글에 구독 취소한다는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 말이죠.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마 또 다른 뭐 정치 콘텐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도 보시고 네. 그리고 여러분 입맛에 맞는 것도 보시고 구독자 대신 쪼개기입니까? 예, 구독자 좀 쪼개셔서 적어도 장르만 여의도 정도는 하나 보고 계시는 게 좋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균형 감각 같은 거를 너무 잃지 마시고 네, 그렇게 가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만 보라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네, 거기도 봤는데 장성철, 김준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짜증 나지. 그럼 좀 짜증 나겠네. 맞아. 악몽도 아니고. 좀 어데트라도 맞아 장성철. 맞아. 나이트메어도 아니고 네. 이거. 아니 그리고 저희 솔직히 뭐 이재명 대표 이 아이템을 안 잡으시면 네. 이재명 대표 비판 안 해요. 근데 아. 이것은 작가님과 PD님과 우리 최 기자님이 아이템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잘못 아니에요. 진짜 구독 제 취소 탓이군요. 저희들 때문에 하지 마세요. 네. 진짜 JTBC 잘못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넘어갈까요? 네네. 그거 김영서 좀 해줘라라고 하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거 있잖아요. 고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바로 네. 다음 날 국민의힘 삼선 의원인 윤한홍 의원 있잖아요. 윤핵관 윤한홍 의원이 네네네. 사퇴 무마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한홍 의원이 사퇴 무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 당에서 나서기는 애매하니까 네. 개인 차원에서 혹은 뭐 이제 다른 선을 이용해서 사퇴 정리에 나선 것 같은데 명태균 씨 측에 접촉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특정 녹취를 공개해달라라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녹취를 하나 터뜨려 달라고. 네, 그 어떤 녹취였느냐면 그러니까 전직 경남도 의원인 A 씨, 이 사람이 윤한홍 의원하고도 뭐 중학교 동창이라서 친하고 네. 명태균 씨하고도 최근까지 연락을 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래요. 예.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데 아. 이 사람을 통해서 명태균에게 전달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녹취 중에서 왜 그 장모하고 한테 전화하지 말아라라고 네, 하는 네. 그 녹취 있잖아. 그거 좀 틀어라고 해라. 그러면 적당히 좀 이렇게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 명태균을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녹취를 하나 명태균한테 좀 터뜨려 달라. 그렇죠. 요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러고 명태균 씨가 그럼 나 구속시키지 말아라라고 이제 이거 뭐 거래를 한 거예요? 예,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윤한홍 의원은 그러면 지금 명태균 씨가 얼마나 많은 저 녹취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대충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터뜨려달라고 한 거지. 이거를 해달라.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얘기가 녹음이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네. 이걸 윤한홍 의원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아. 터뜨려달라고 했겠죠. 네. 이거는 근데 만약에 이런 거래를 했다면 이것도 좀 큰 문제 아니에요? 조사해야죠 이것도. 네. 윤한홍 왜요? 바빠. 너무 다 바빠. 조사할 게 검찰. 너무 많고 수사할 게 너무 많고. 창원지검에서 해야 아니 이거는 진짜 회유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뭐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네. 뭐 거래를 했고 뭔가 부탁을 들어주려고 했다 그러면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진 거라고 봐야 될 거 네네네. 아니에요. 그럼 윤한홍 의원에게 여러 가지를 조사해가지고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경남도지사 하고 싶었는데 명태균 씨가 박완수 당시 의원을 밀어가지고 윤한홍 의원이 이제 저 출마 안 할게요. 막 이렇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습하려고 한 거 보면 윤한홍 의원이야말로 참 윤석열 대통령을 참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부적절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 네.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는 명태균 씨가 그럼 구속시키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거는 여기에 얘기 잘하고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오케이 마음 먹으면 검찰이 구속을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건가? 아니, 그러면서 으름장을 놓은 것도 하나 있는데 요거를 듣고 네. 올게요. 네. 야단치는 거를 딱 한번 나한테 화내는 거를 좀 어떻게 틀어달래. 그래서 나머지는 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윤한홍이 여가 비상 걸렸지. 나는 인신구속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윤한홍이가 한다 그러면 장난칠 거야 아마. 장난치면은 그냥 내가 그저 음성 터트려 버릴 거예요.
장난치면 음성을 다 터뜨려 버린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아 이게 대통령이 네. 그 우리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 하고 화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네. 1시간 동안 사과를 했다라는 게 명태균 씨의 주장이에요. 아 미안해 이렇게. 대통령이 1시간 동안? 네. 한 다들- 57분 정도 사과하셨겠죠. 사과문을 1시간 동안 읽은 건가요? 사과를 했다라는 게 명태균 씨 주장이고 그걸 확 터뜨려 버리겠다 아. 이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에 대한 대단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했을 때 네. 나 진짜 구속되고 나 뭐 인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나 다 터트릴 버릴 거야. 터트린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막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협박을 하게 되면 네. 권력 차원에서 나 구속을 안 시킬 거야라는 착각도 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지 뭐 아무리 말도 안 되죠. 그런 네. 일 벌어지면 그 사람들을 처벌받아야죠. 그렇죠. 다 조사해. 그냥. 네. 자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의 이런 딜 시도 혹은 뭐 윤한홍 의원의 딜 시도는 뭐 윤한홍 의원은 당연히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아니요 그런 적은 있다고 인정을 그쵸. 했고요. 네. 거래는 아니었다라고. 거래는 거래는 아니다? 아니라고? 아니 근데 풀어달라고 했는데 거래는 아니다.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요청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네. 딜이 아니라. 네. 자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나랑 정영진이랑 원수야. 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 사실상 그렇기도 팩트죠. 하고. 아, 네. 그렇게 보여요. 그런다고 네. 하는데 네. 정영진이 최욱하고 같이 내 네. 뒷담화를 방송에서 엄청 한 거야. 팩트죠. 그것도 거기까지 팩트인데. 아, 예. 그럼 내가 이거 요청을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자 요청을 해서 야 너 그거 좀 빼. 그러면은 정영진은 나한테 감정이 안 좋은데 네. 그걸 내 말을 들어주겠어요? 안 들었지. 네.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야 태무 사줄게. 태무 어때? 태무. 태무 상품권 100만 원. 태무는 안 돼. 태무 상품권. 자라. 자라 100만 원어치 사줄게. 뭐 이렇게 이게 말은 안 했지만은 사실은 그냥 윤한홍을 명태균이 윤한홍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다 나왔잖아요. 뭐 네. 지금 그러니까 뭐 알 수는 없으나 경남지사도 박완수 밀고 윤한홍이 떨어뜨렸고 그리고 네. 뭐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서실장은 안 돼. 큰 사람은 큰 그릇은 딴 데 써야지 뭐 이렇게 네, 하면서 네. 밀어낸 것도 있고 윤한홍은 내가 명태균이 사기꾼이니까 윤석열한테 만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관계인데 이렇게 안 좋은 사이에서 요청을 하면 들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는 무조건 요청을 하면 그 다음에 저쪽에서 요구가 올 테니까 그걸 가지고 딜을 하려고 했다라는 게 왜 상식적이지 원수지간에 무슨 요청하면 들어줍니까? 상식적이지 않고 네. 윤한홍 의원은 정무적으로 모질이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좀 부족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네. 두 번째 아. 윤한홍은 이 판에서 보면은요 사실상 약간의 피해자 상황이었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사람처럼 돼 있었어요. 네. 명태균은 사기꾼이라고 윤석열 후보한테 네.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본인도 경남지사에 이 명태균한테 찍혀가지고 못 나왔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참전을 해 여기서 자기가? 공을 세워보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윤한홍의 단독 플레이인 것인가 아니면 뒤에서 이런 녹취가 있으니까 네가 한번 이 A 씨한테 접촉해봐라라고 하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가가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의심스러운데 공을 세워보려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참에 그래서 김건희 여사 눈밖에 그동안 난 것 같은데 여사님 눈에 한번 들어서 출세 한번 더 해보겠다. 큰 그릇으로 크게 쓰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건지는 리스크를 모르겠으나 네. 리스크를 치고 굉장히 이거는 부적절할 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네. 바보 같은 짓이다. 그 대통령이 보기엔 좀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윤한홍 저 사람 안 됩니다 이러고 있고 윤한홍 의원은 명태균 저거 사기꾼입니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 보면 와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네. 근데 윤한홍 의원은 진짜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했던 걸 조금만 보더라도 얼마나 다 모든 거 다 녹음하고 녹취하고 또 나중에 뭐 여차하면 까발리고 이런 거를 많이 봤을 텐데 거기다 대고 이런 요청인지 딜인지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야 이거 무슨 그러니까 무마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무마.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관계를 네. 좀 끊어졌다. 연락 안 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 입장도 계속 그랬잖아요. 네네네. 뭐 그냥 뭐 당선인 때 그냥 끊었다. 음. 그거를 좀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과 급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뭐라도 좀 무리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이 든 것 네.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 그 명태균 회유 의혹으로 윤한홍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일을 최민희 의원이나 제소하라고 그래요 스스로. 최민희 의원이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네. 했던 최민희 의원. 죽인다고 하는 사람을 해야지. 이거는 다 해. 그냥 그렇게 조사하고. 말이 과했다고 좀 나중에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사과나 유감 표명은 아니잖아요. 어. 셌어요 그냥. 센 거 같아. 뭐가 잘못이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국회 윤리위는 구성이 누구누구로 돼 있어요? 윤리위에 국회의원들로 국회의원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다선 의원이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고, 네. 그다음 그 밑에 이제 여야 그렇지. 해서 이제 아. 윤리위원들이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의원들 뭐 이렇게 징계하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아니 그래서 외부 인원으로 하자라고 계속 제도 개선을 요구를 했었는데 네.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리가? 저리 아. 그냥 뭐 정직이 되는 겁니까? 자문을 받아서 네. 이제 여러 가지 단계로 결과를 내리지만 단 한 번도 제명이 되거나 아. 네. 뭐 그런 적은 출석 정지 이런 건 없고. 예,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장 소장님 표정이 지금 너무 한심하다는 표정이야. 공천 개입이 추가로 더 좀 확인되는 혹은 뭐 더 아. 의심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몇 명이 나온 거죠, 장 소장님? 한 일단은 뭐 2명이었고 다른 언론사에서 해가지고 오늘 네. 평택시장 관련해서 3명.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름만 나온 걸 보면 김영선, 김진태, 김은혜, 안철수, 김태우, 문충훈, 그다음에 오늘 뭐 평택시장 뭐 이렇게까지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7명인. 7명인가요 그러면? 음. 그 7, 8건이 의심된다는 장성철발 이야기 때문에 지금 또 저예요 또 왜 제가 뭐요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저희도 네. 궁금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여사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지금 이준석 당시 대표를 비롯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이야기가 김영선 전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포항시장, 평택시장 이렇게 있는데 장 소장님이 어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 과정에 상당히 주목을 하셨잖아요. 거기가 제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경기지사. 예, 김은혜와 경기지사, 안철수가 국민의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가 보죠. 오. 아니 그렇죠. 네. 그 김은혜 대변인의 지역구를 안철수 의원이 물려받았다? 네. 당에서 그냥 안철수 후보를 공천을 줬잖아요. 네. 김은혜 당시의 인수위 대변인이 네.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게 되는 과정들을 쭉 보면 네. 이거는 공당의 공천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됐고 어. 특정 권력자의 의중이 네.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라는 부적절한 가장 경멸스러운 행태를 보였다라고 볼 수밖에 그러니까 그때 없어요. 이제 공천 과정이 저희가 이제 조금 기억이 이제 희미해져서 그런데 어떤 과정을 좀 근데 거쳤었죠?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면 또 아, 왜? 다치고. 아 왜요? 네? 아까 대기실에서 최윤경 기자님한테 다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다 이게- 같이 아셔야지.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네. 본인이 결심을 해가지고 당에 공천 신청서를 내고, 내고. 거기서 면접도 보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게 맞잖아요. 네.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일반적인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당시에 이제 처음에 출마 선언했던 분이 유승민 전 의원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분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음. 야당 후보를 상대로도 앞서 나갔었는데 갑자기 김은혜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당내의 경선과 선거 판세 양상이 완전히 그냥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당협 방문을 해서 네. 당원들을 좀 만나려고 해도 음. 당협위원장이 도망가 버리거나 문도 안 열어주고. 문도 안 열어줬거나 뭐 당원들 한 2명 모아놓거나 아, 유승민 전 의원이 그래도 꽤 역사와 전통을 잘 아는 국민의힘의 의원인데. 네. 그러니까 아. 왜 그랬겠냐? 왜 그랬겠냐? 거기에 이제 예. 혹시나 예. 최고 권력자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아. 그렇게 이제 많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을 좀 싫어하나요? 싫어하는 거는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때 천공 막 얘기부터 그때 네. 토론회 때 대선 후보 시절에. 천공 아십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 그때부터 유승민 의원 네, 조금 대단히 안 모욕감을 좋아하셨구나. 대통령께서 느끼셨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 경기도지사 후보 선정 과정이 네.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요거 오늘 제가 유승민 의원을 이제 다른 방송에서 뵀어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요거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뭐 듣기도 하고 했는데 네. 뭐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이거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네. 유승민 전 대표를 한번 여기 초대하셔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라 아니, 그때. 당시 출마. 경기도지사 출마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뭐 많은 걸 얘기할 수 없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유승민 전 대표한테 의원한테 선배님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예의를 차렸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날부터 뭔데요? 얘기 좀 시원하게 좀 해줘봐요. 그러니까 저는 네. 윤석열 정권의 이 어떤 부정적인 측면의 시발점이 네. 많은 분들은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면서 시작됐다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네. 저는 이 유승민 후보를 짓누르려는 그리고 김은혜 후보를 억지로 출마시키려는 모습에서 요때가 진짜 중요한 때군요. 그때 인수위 시절이었잖아요.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네. 그때부터 이제 이 정권의 통치 행태가 네. 보여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 그냥 생으로 들으시게 되면 이래서 참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단초로 생각하실 원칙과 수가 있을 것 절차를 다 같아요. 무시하는 과정이었다는 네. 거죠. 김은혜 당시 후보도 그렇게 원하진 않았던 건가요? 그렇죠. 경기도지사 출마할 생각이 출마를. 그때 그 전에 인터뷰를 보면 김은혜 뭐 출마설만 나왔을 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대변인 하고요. 제 지역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랬거든요. 근데 네. 갑작스럽게 출마한 내막은 음. 좀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장르만 여의도가 공개 방송을 하게 되면 네. 거기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네.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김은혜 당시 후보가 된 게 경기지사 후보가 된 게 본인이 아주 원했던 것은 이제 소설을 또 한번 상상력을 펼쳐서 써보자면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가 별로 나는 경기지사 생각은 없었고 그냥 난 지역구에서 열심히 다음 국회의원 또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로부터 너는 경기지사를 나가야 돼. 왜냐하면 유승민이 되는 건 나 원치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영진 앵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상상을 또 한번 해보셨구나. 아니 정영진 앵커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제가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이게 무슨 토크가 대화가 이렇게 이상하다. 네. 떠넘기기 네. 토크가 이런 게 있어. 네. 김준일 평론가님 정리해 주시고. 네. 아니 정리할 거 없고요. 네. 한번 초대하시라고 유승민 의원 초대해서 네. 얘기 그래요? 들어보면은 또 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얘기하신 건 없는 모양이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 없어요. 네. 근데 그 상황을 유승민 후보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는 한 네.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죠. 내가 근데 아웃된 건 알지만 내가 어떻게 왜 그렇죠. 아웃된지는 잘 모를 수 근데 있다. 그 뒤에 이제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서 유승민 의원이 유추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49개의 경기도에 당협이 있는데 46개가 김은혜 쪽에 섰고요. 3개만 유승민한테 섰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뭐 그때 당시에 유승민 쪽에 섰던 사람의 한 명이 홍철호인데 지금 정무수석으로 가 있고 뭐 이런 거예요. 하여간 그런 이제 정황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네. 네. 지금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이 흐름 속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공천 개입을 했다고요? 웃을 일입니다. 외려 공천 압박은 이준석이 했습니다. 네? 2022년 보궐선거에서 저한테 출마 결심을 해라. 이렇게 공천 압박을 가한 사람은 바로 이준석 대표입니다. 진짜 똑같아.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준석 의원이 저거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반박을 했어요. 이게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방송에서 이제 그때는 2022년 2월 3월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이준석 대표로부터 분당감에 네. 출마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이준석 의원은 그때는 잘 생각해 보면 뭐 단일화는커녕 대선도 안 끝났을 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했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 그때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계약으로 개항을 계약을 해서 그때 있었죠. 이재명 대표랑 붙으라고 그때 계속 네. 주장을 했었던 것 네. 같아요. 이거는 사실에 맞지 않아요. 그냥 당시에 왜 뭐 거짓말하십니까? 뒤에서 나왔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네. 겉으로는 어쨌든 계양을 가가지고 이재명 잡아라 이게 공식 입장이었어요. 이분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본인이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대통령실 한번 좀 가볼까요? 네. 그 골프를 못 치면 외교가 안 돼요. 네, 뭐 이런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네. 대통령실 예산 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 그리고 대통령실 경호처의 기자 과잉 진압 의혹이 네.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어제 대답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기간에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됐다라는 지적을 하니까 아니 만에 하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치해서 같이 라운딩 하자고 했을 때 골프를 전혀 못 치는데 응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결례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초치요? 그러니까 저 듣다가 귀에 탁 튀는데 초치? 초치는 이제 불러다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대사를 갖다가 네, 이제 대사를 불러다가 네, 아무튼 항의를 하고 네, 항의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요거 이제 이거는 자기가 착각했고 아. 초청을 아, 했을 그건 때 뭐 이제 실수. 그렇게 다시 정정을 하긴 했어요. 근데 네. 어쨌든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치기 위해서 연습을 한 것이다. 역대 정권 중에 지금 골프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나라고 이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여튼 비슷하긴 좀 쳐줘야지 너무 못 치면 그것도 결례다. 네. 그래서 이제 연습을 좀 했다 이런 네.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LPGA에도 100위권 우리 여자 선수가 14명이나 있고 PGA엔 4명이나 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상관이야? 골프는 대중화됐다라면서 이제 박세리 선수 이야기도 나왔고요. 어? 골프는 뭐 많이 치시죠. 그렇죠, 뭐 여기 그렇죠. 계신 분들도 치실 텐데 네. 그거랑 대통령이 연습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아, 네, 여튼 그래서 대통령이 외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대비해서 네. 골프 연습을 했다는 게 이제 공식 입장인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된 이상 정말 골프를 안 치면 안 되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는 트럼프랑 어떻게든 골프 자리를 만들어야 되게 생겼는데. 트럼프 되기도 전부터 이미 연습을 했죠. 8월부터 네. 일단 한 걸로 지금은 알려져 있죠. 네, 트럼프가 될 걸 미리 예상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대환장 파티였어요. 이게 어저께 이제 네. 답변들이 보면서 미치겠더라고 진짜. 와 정확하게 정성국 의원이 그 네, 얘기를 맞습니다. 했어요. 네. 그 박세리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1997년에 박세리 선수 있지 않나? IMF 시절 박찬호의 메이저리그와 박세리의 골프는 많이 회자됐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거의 30년 전 가까이 전인데도 박세리 선수가 그런 큰 성과를 이뤘을 때 국민들이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무슨 뭔 소리야 이게? 97년이면 제가 3살 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거하고 네. 박세리가 IMF 때 박수를 받은 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치면은 박수를 받아야 된다. 외환위기급이야 지금 대한민국은. 아 국난입니까? 국난이야 지금 완전히 나라 망하기 직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골프를 치고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된다는 이런 논리거든 이게. 아니 뭐 나라가 어렵긴 어렵죠 요즘에 어렵긴 한데 그렇다고 그럼 이렇게 양말 벗고 이렇게 진짜 물에 저는 들어가서. 보면서 와 대환장 파티다. 진짜 말 나오는 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뻔뻔한 걸 넘어가지고 참 무식한 해명인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반박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그런 자괴감도 들고 네. 제가 이 발언들에 대해서 평론하려고 평론가를 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참 너무 안심하고요. 네. 배울 수 있죠. 칠 수 있죠. 근데 때와 장소와 시간을 가려서 해야죠. 을지 프리덤 훈련을 하고 공무원들 다 비상인데 본인 골프 치러 가는 게 맞아요? 무인기 때문에 북한에서 막 지금 도발행위 하겠다라고 해서 전군의 비상 경계령 딱 내려놓고 군 통수권자가 갑자기 가가지고 부킹도 안 해놓고 야 비워! 그래가지고 골프 치는 게 맞냐고요 이게. 그리고 얼마나 골프 천재인지 모르시겠지만 8년간 안 하시다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라운딩하고 골프 치면은요 거의 한 120개 쳐요. 그럼 라운딩 자체가 안 돼요. 이거는 외교가 연습장에서 했었어야 됐다. 트럼프가 되게 화가 났을 거예요. 이렇게 네. 딱 쳤는데 오비 딱 쳤는데 해저드 딱 쳤는데 쪼루 3퍼팅, 4퍼팅 막 이러면은 트럼프가 뭔가 좀 이렇게 골프를 통해서 오관계를 증진하려고 해도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은요 골프 못 치는 사람 상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해명을 한심하게 하면서 네.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아니 진짜 정말 너무 답답하고 창피해요 정말. 창피하다. 근데 요거 또 취재한 기자를 약간 네. 좀 이게 과하게. 저는 제일 황당한 대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 경호처가 그 당시에 골프장 인근에서 취재하던 기자를 네. 붙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너무 과잉 진압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실제로 이 기자는 입건되기도 했고 핸드폰을 빼앗겨가지고 사진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경호처 차장이 김성훈 차장이 저희가 만약에 그 기자를 적발 못해서 기자들이 숨어서 촬영한 사진이 다음날 언론에 나왔다면 지금보다 더 큰 논란의 중심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그럼 이렇게 사진 찍는 경우에 기자라고 해도 계속 사진기 빼앗고 카메라 빼앗을 것이냐고 질문을 받으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도 네. 계속 이렇게 경호 활동을 하겠다. 앞으로도 이렇게 경호 활동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기자 네, 이렇게 그렇게 대한 생각하는 거에 것 대해서도. 같습니다. 네. 근데 뻔뻔하고 네. 이건 그러니까 언론 자유를 뭐 많이 위축시키는 거 그리고 자유를 이제 입에 달고 살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이제 문제점인데 네. 저 요거 또 앞단에 나왔던 얘기 중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 그 트럼프 정부하고의 외교가 정말로 중요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오마이뉴스에 이제 이충재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이 이충재 칼럼을 이제 오마이뉴스에 쓰는데 그 얘기를 지적을 했어요. 트럼프 아들이 장남이 올해 4월하고 8월에 2번 한국을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의 초청으로 공익 목적으로 자금 모금을 위해서 그러니까 극빈 가정을 위한 무료 기저귀 사업을 하는 건데 순복음 교회에 가가지고 여기서 뭐 간증도 하고 그렇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4월하고 8월 2번에 왔어요. 네. 특히 8월 달에 골프장을 가지 말고 트럼프 아들을 만났어야지. 트럼프 아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트럼프 정부의 김건희예요 지금. 아 진짜 실세라고요. 진짜 실세. 아들인데 예, 장난, 아니 장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가 이게 뉴 노멀이 됐어요. 컨텐츠 농담이 만드시는 아니라. 분인가 보죠? 예, 그러니까 네네. 진짜로 최고 실세라고 지금 불리고 있어요. 이 아들이 트럼프 주니어가 하자는 대로 지금 국정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될 정도로 여기 그러니까 윤석열의 김건희가 있으면 트럼프한테는 트럼프 주니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컨텐츠. 8월 달에 왔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일본처럼 아소다로가 올해 4월에 갔어요. 전 총리가 가가지고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도 한미일 동맹 중에서 그렇게 일본도 미국의 동맹은 중요시하지만 필요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급이 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트럼프가 왔으면은 저 아들이 왔으면은 본인이 안 만나더라도 누군가로 접촉을 했었어야지. 몰래 뒤에 됐어. 그런 얘기가 1도 없어. 이게 만약에 있었으면은 이미 자랑했겠지. 이제 바이든 정부 다 넘어갔으니까. 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전에 그 낸시 펠로시 미국 네네네. 하원 의장 하원 왔을 의장. 때도 네. 그때도 안 만나. 언제부터 중국을 그렇게 존중했다고. 갑자기 휴가 휴가 가서 기간, 휴가 예. 가가지고 연극은 보고 할 거 다 하면서 또 안 만났지. 그러니까 외교적 판단 능력이라는 게 매우 떨어지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면서 골프를 쳐가지고 이거를 트럼프하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점은 본인이 다 말아 먹으면서 네. 근데 이 판단을 잘못 못하면서 이렇게 이게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히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골프도 치지 마라 그냥. 그러니까 뭐 외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인데 아무것도 하지 네.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를 한다고 해가지고 개선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핑계해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 그러니까 뭐 그냥 생각이 안 하는 게 있겠죠. 낫겠다 차라리. 아, 이게 뭐래도 아니 그래도 그 외교를 통해서 잘하면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늘집에만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기대해 주세요 우리 럼프 형하고 케미를. 아, 근데 8년 만에 골프채 잡았는데 보기 플레이어라고 조선일보가 썼던데. 아, 골프를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골프를 제일 어디예요? 좋아하는 나라요? 칠레. 아, 난 이런 농 좋아합니다. 내 칠 재밌네. 그런 건 안철수 형 거 아닙니까? 아 철수 얘기는 왜 합니까? 네, 죄송.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난립니다. 뭐 잠시 후에 저희가 장해찬 전 최고도 저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네. 돼요? 자꾸 이런데 자꾸 끌고 갔는데 부산 그 대통령 기자 간담회 했을 때 예. 부산일보의 그 기자가 마지막에 질문을 했잖아요. 사과에 대해서 네네네네.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다 대통령이. 네.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보충 설명을 요구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것도 했습니다. 이제 운영에서 나온 얘기. 예, 어제. 네. 대통령에 대한 무례다.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애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가 뭘 잘못한 건데 네. 이걸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대통령에게 물어본 추궁을 거 했다 이제 이게 이런 이제 무례하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기자들은 뭐든지 물어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권력자가 불편하고 어려워하는 일들도 다 물어봐야죠. 그런 걸수록 원래 기자가 잘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게 기자 정신이고 네. 국민들이 기자들에게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기분 나쁠까봐 그러면 질문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문재인 정권 때 김혜령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네,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래가지고 막 째려보고 난리가 막 났죠, 그때만 댓글도 많이 막 난리 똑같은 거예요. 무례하다고 막 무례한 질문 할 수 있냐고 아, 그 대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한 문재인 정권 국민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되돌아보고 그 대통령실에 좀 건의드리고 싶은데 홍철호 정무수석은 뭐 이제 공식적인 뭐 답변을 좀 안 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이런 문제되는 근데 발언만 하는 운영위에 게 나가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정무성이 비서실장이 다 하게 만들어요 그냥. 근데 비서실장도 말씀을 그렇게 또 막 편안하게 하시지는 정진석 않잖아요. 몰아주기. 그냥 쌍으로 공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 근데 기자회견- 개혁신당 네. 지지율이나 생각하세요. 예? 어? 근데 네. 저는 요거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김혜령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뭐든지 기자가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경제가 좋다는 대통령의 자신감의 근거는 뭡니까? 이게 아니라 질문이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를테면은 뭐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고 고용률이 이렇게 나왔고 지금 우리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대통령의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하고는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대통령 경제 좋다는 거 자신감의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오히려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는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이걸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질문한 논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제가 보기에 이거 그리고 온 국민들이 박석호하고 박순봉이가 최고 질문 잘했다라고 지금 다 칭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ABC도 모르고 지금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고 오히려 이거에 비교를 하려면은 그 KBS 문재인 정부 때 KBS 송현정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랑 대담할 때 네. 굉장히 집요하게 꼬치꼬치 물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인상도 쓰면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송현정 기자 엄청 공격했어요. 잘못된 공격입니다. 네, 원래 네, 그렇게 집요하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네. 윤석열한테 집요하게 하면 참 기자고 문재인한테 집요하게 하면은 뭐 이건 기레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그 하여간 김혜령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 감정이 섞였다. 제가 보기에는 자신감의 근거가 뭐예요?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예의도 아니고 좋은 질문도 아닌데 박석호는 제가 보기에는 인정해야 된다. 네. 그 김혜령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이죠. 박석호 기자 제 국회 있을 때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실명 이분 토크 기자 실명 토크 왕부담이야. 얘기했잖아요. 예. 되게 샤이한 분이에요. 아. 차분하고 뭐 활달한 네. 분이 아니에요. 되게 어. 얌전한 분인데. 아이 성향이군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자신 있게 하시길래 네. 저는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도 샤이하잖아요. 차이하지. 아 근데 순복이 사실 떨었대.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는 사실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이냐, 대통령과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요. 실시간으로 혹은 뭐 나중에라도 그걸 지켜보실 국민들한테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질문이 사실은 뭐 그냥 대통령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만약 그런 질문 던지면 그건 사실 국민한테 혹은 시청자한테 그게 무례한 거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 듣기에 좋은 질문을 하게 되면 네. KBS 사장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박석호 기자도 네. 대통령에게 기분 좋은 질문을 하면 네. 부산일보 사장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랬을까요? 본인으로서는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무례한 거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게 네. 무례한 건데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는 적어도 뭐 예의를 따지는 거는 뭐 대통령 기자회견이든 누구의 기자회견이든 내용 갖고는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욕하거나 반말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 태도나 뭐 이제 형식 같은 게 뭐 이제 대통령 씨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나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난 기자들이 좀 이렇게 그럼요. 자유롭게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조금 합니다. 아, 목 아프다. 이제 그만하자. 아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할까? 반말 좀 그만하세요. 하나만 좀. 더 하자 그래. 그날 그 장면이 약간 살벌했어요. 저는.
목 아프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니까 거기서 바로 이제 그 대변인이 집중하더라고요. 깨갱. 인상적이었어요.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난리 생난리가 또 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점점 좁혀오는 것 같긴 해요. 수사가 되고 있진 않지만 이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이제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과 같은 이름으로 쭉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린 사람의 이제 핵심이 아마 한동훈 대표의 부인일 것이다라고 이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기자들이 질문하면 지금 계속 피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니다 뭐 그럴 리 없다 뭐 예, 그러니까 이미 이런 대답한 얘기 안 것으로 하고. 가름한다는 취지고 그다음에 웬만한 질문 다 그냥 피해 다녀요. 심지어는 막 뛰는 장면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래요? 나는 예. 안철수 런이 생각나더라고. 네. 안철수 대표님 한마디 하시죠. 우리가 막 도망가고. 와다다다 이렇게. 그게 한동훈 대표가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 그러니까. 스타일은 아닌데 보통은 이제 뭐 이미 뭐 말씀드렸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는데 네. 도망간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도 있었고 어. 결국엔 가족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아니라는 말을 왜 안 할까요? 아닌 게 아니니까 아니라고 못하겠죠. 기라고 에이. 생각을 하겠죠. 에이, 설마 그렇게?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도 제가 이준석 대표랑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준석 대표는 대표를 해봤고 저는 대표실에 있었잖아요. 예.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사무처에 얘기해가지고 상황 파악해가지고 좀 보고서 좀 올려봐. 그러면은 한두 시간이면 금방 보고서 해와요. 아. 근데 이미 확인해요. 대표는 알고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이거를 파악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무능력한 거죠. 당연히 이렇게 지금 며칠째 난리가 나고 있는데 상황 파악이 됐겠죠. 그런데 밝혀지면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히 곤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 김종혁 최고는 이제 다른 방송 나와서 물타기 하는 발언도 좀 했던데 네. 되게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러니까 뭐가 더 위험해질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비방글을 썼다는 것 같고 법적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게 친한계의 입장이잖아요. 그게 스타일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잘 아는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한동훈 대표가 제일 꺼리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가족 문제에 대해서 아. 물어보거나 언급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극도의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문제라서 처음부터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밝혀지면 상당히 곤란해지니까 그러면은 이게 윤핵관이나 인간말종 장해찬한테 완전히 코 걸리는 거 아니냐. 홍준표 나오는 시장 나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좀 와요. 아,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그 자리에 앉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저 안 가고 버티고 있을래요. 그러니까 이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 수사해야 된다 막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네. 이렇게 가족들이 누군가 한 명이 이렇게 좀 댓글을 올리고 기사 링크를 한 게 밝혀지면 네. 당 대표로서는 최소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런 스타일이 망가지는 것을 한동훈 대표로서는 상당히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또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장해찬 최고가 뭐 이내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은정 그러니까 배우자 진은정으로 지금 본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가족 중에 다른 사람 같아요. 예, 아. 제 느낌으로는 어떤 뭐 그래도 느낌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느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 구체적으로 직계가 말하기- 아닙니까? 뭐 말하기가 좀 그래요. 팩트가 아니고 느낌? 팩트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100%를 내가 확인한 건 아니니까. 네. 네, 진은정은 아닐 가능성이 있고 다른 가족의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음, 그러니까 가족은 맞다.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네. 보기에는 여러 정황상, 네. 여러 팩트들을 다 조합을 해보니까, 예,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개 전원과 이런 거 다 조합을 해보면은 이 진은정 씨는 아닌 것 같고, 아. 그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요 목덜미 잡힌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들릴 일만 남았나요 이렇게? 예, 들릴 일이 남았던지 아니면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춤추라는 대로 아, 이렇게 마리오네트처럼. 예, 마리오네트처럼 지금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동훈의 쫄보 정치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쫄보 정치. 근데 여기서마저도 이거마저도 쫄보가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그거라면은 정면돌파 하겠습니다 그냥. 만약에 본인이 한동훈이라면 맞다 내 가족이 한 거 맞는데 뭐 이렇게 한다. 뭐라고 하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네, 제가 뭐 공격당하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못 참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고 하고 제가 진위를 파악해봤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뭐 이 비판도 겸허히 받고
또 윤석열 정부하고는 제가 비판할 부분도 있지만 항상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금까지 바래왔던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뭐 이렇게 생산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때 비난이 쏟아지지만은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요? 이거를 쫄보처럼 계속 감추고 안철수처럼 도망가고 막 이러면은 이거는 더 길어질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리오네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만약에 그 인정을 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그 본인이 시킨 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시킨 거 아니냐는 얘기도 당연히 할 거고 그럼 가족들 동원해서 여론 조작을 한 사람이면 당신이 드루킹이랑 뭐가 다르냐 당장 내려와라 이게 안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네. 이게 안 밝혀지지 않거든요. 결국은 밝혀질 결국엔 수밖에 밝혀져요. 없다. 밝혀져요. 그럼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남에 얘기하는 의해서 것은 밝혀지는 것보단 본인이 지금 내놓는 게 더 낫다. 제가 조직국에 얘기해가지고 상황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가족이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정원을 몰랐지만 도의적인 윤리적인 당 대표로서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윤핵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해서. 죄송합니다. 장해찬 죄송합니다. 뭘 장해찬한테 죄송해. 장해찬은 본인이 온 가족 인간 드루킹을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원래 인간 드루킹이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다 받아가지고 본인이 하다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가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그 천하람 의원이 어제 맞아요, 강기훈. 제기한 문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강기훈 대통령 실의 행정관을 못 내보내는 것이 혹시 이 당원 게시판 논란 담당자라서인 건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천하람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게 거의 맞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맞을 거예요. 천하람 의원이 뭐 헛소리하는 분은 아니니까. 네. 또 저보다 훨씬 더 인적 네트워크가 강해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용산 내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제 천하람 의원의 얘기에 의하면 이제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강기훈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뭐 누구에게 제보를 하고 네. 장해찬하고 짜고 이제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의혹을 제기한 건데 네. 제가 한동훈 대표의 그 참모라면은 일단은 공식적으로 김진우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과하는 것.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는 물타기. 강기훈 이 커넥션 밝혀라. 여사 라인. 밝혀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만약에 네. 이게 사실이라 뭐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이거는 게시판 담당자가 대통령실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게시판 담당 일을 한 게 아니라 한동훈의 뒷조사를 하다가 이게 나왔다라고 해야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당원들의 민심의 흐름이 네. 당심의 흐름이 어떤가 쭉 파악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거 유튜버들도 맨날 관리하고 있는데 용산에서 뭐 어. 게시판용 관리 못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부끄러우면 몰라요. 시민사회소속이 행정관들이 지금 그거 유튜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 측에 누군가 메신저가 그러면은 강기훈과 그 특정 유튜버 있잖아요 이모 씨, 네. 그 사람과 장해찬 이 세 명의 커넥션에 대해서도 밝혀라. 너희들 떳떳하면 너희들 거 다 통화 내용 내고 문자 다 공개해라. 이렇게 하는 게 네. 어떨까? 좀 이따 오면 네. 좀 한번 물어보세요. 홍준표 시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형님. 가족 중에 가만히 있어봐요. 가족 중에 대표자 한 명이 처벌받아야죠. 네? 처벌? 대표자 한 명이? 대선 경선 때 조국 수사도 네 그렇게 말했다. 욕 많이 먹었습니다. 조국 수홍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한 그렇다면 명만 쳐라. 대표 처벌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한동훈이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이게 뭐 거지. 처벌을 받을 만한 건인가? 이게 이제 당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그러면 한동훈 대표 가족을 걸 거냐? 그런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이거는 부적절한 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사과하고 안 그러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경태 의원도 그런 얘기를 어제 이제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설령 가족들이 달았다 한들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논리예요. 대통령 주소. 설령 골프 쳤다고 뭐가 문제냐? 막 이런 거잖아요. 같은 논리로. 문제라니까요. 그게 그건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그래요? 아니 가족이 네. 누군가 특정 한 명이 네. 가족들 아이디 4-5개 해가지고 네. 막 기사 링크하고 뭐 올리고 막 이게 네.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가세요 우리 장성철 소장님. 네. 나가시라고. 네. 아니 그거 가셔야 보기 되잖아. 가셔야 되잖아. 기분은 또 좋으시네요. 아니 내 자발적으로 나가야지. 내 이렇게 쫓겨나듯이 내 못 나가. 나 안 나갈래요. 나 끝까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네.
아니 장성철을 끌어내야 지금 구독 취소한 사람들이 다시 아, 돌아올 네네. 거라. 예, 참. 오늘도 뭐 만족스럽지 않으세요? 아 오늘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소장님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장성철 소장을 쫓아냈습니다. 네, 진짜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시 이제 좀 돌아오시고. 네.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친한, 비한, 혹은 뭐 친윤, 친한끼리 엄청나게 더 싸울 일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요거는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크게 뭐 갈등 사라질 정도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혼자 남았는데. 아, 지금 아, 한동훈 장성- 대표 성대모사인 줄 알았습니다. 장성철이 네. 나갔지? 네, 나갔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물어보신 겁니까? 아, 근데 이거는 네. 그러니까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다고 뭐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당장 지금 28일에 표결이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지금 뭐 당내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네. 이게 친윤계가 이제 두 부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 기회에 한동훈 네. 찍어내야 되겠다라는 부류가 있고 네. 하나는 이게 약점 잡았으니까 음. 한동훈 가지고 조금 조종해야 되겠다라는 약간 그런 두 부류가 있어요 지금. 네. 뭐 장해찬이나 이쪽이 이제 좀 아예 찍어내려고 지금 막 압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당분간은 한동훈 대표가 조금 이거를 본인이 시인하고 정면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되게 궁색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판이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지만은 아. 이 합종 연행을 보면 이준석하고 또 장해찬하고 네. 둘이서 그렇게 진짜 장 진짜와 이준석이 또 통화했다는 얘기 듣고 아니, 무슨 통화를 왜 한 거예요 갑자기? 몰라요 왜 통화했는지. 야, 이 여기에서 또 합종 연행을 하는구나 이 와중에. 아, 이게 너무 엄청 놀랐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네. 서로 뭐 굉장히 견원지간이었죠. 네. 거의 뭐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다시 합쳤어. 네. 네. 알 수가 없는 정치판이다. 역시 뭐 진짜. 적의 적은 친구 뭐 이런 이제 논리가 여기서 좀 통용이 됐다고 봐야 되겠군요. 한동훈을 견제해야 되는 이준석과 네. 한동훈의 아주 원한을 크게 가지고 있는 장해찬 참 어. 본인의 공천에 날렸기 때문에 아, 이 네. 두 사람이 또 궁합이 맞았다. 아, 근데 이준석 의원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매우 안 좋을 수 있다는 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한동훈 대표랑도 그렇게 안 좋을 거는 별로 없어요.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는 네. 차기 대권을 의식한 견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준석이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한 거 찾아보십시오. 네? 단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아. 근데 윤석열 그 대통령을 비판하듯이 그 정도 수위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뭐 문제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결정을 못한다,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 대부분 다 이런 거거든요. 정치인의 자질 문제를 주로 건드려요 이준석이. 그동안 인터뷰한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 깜이 아니다. 뭐 검사가 뭘 알겠느냐 이런 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네. 차기 이제 보수 진영 내에 뭐 합당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그쪽에 이제 리더십 문제를 놓고 지금 계속해서 견제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수의 차기 리더로서 어쨌든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좀 이렇게 흠집을 좀 내놓는. 근데 그게 뭐 인간 말종이라고 불리기는 했지만은 네. 장해찬이 이거를 떡 물어왔어. 어허. 그러면은 또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하, 이거를. 국공합작식으로. 아무리 자기가 검찰 참고인 조사도 받아야 되고 뭐 이것도 바쁘기는 하지만 또 써먹어야 되니까 또 한 시간 통화를 한 거야. 갑자기 또 그러니까. 예뻐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재밌게 보는 게 네. 선동은 민주당 계열은 선동 쪽에 강하고 네. 국힘 계열은 이 공작에 정말 능한 당할 자가 없다. 모든 게 다 공작이야. 보시오 다 공작이야 공작. 테크니션이에요. 이준석 담글라고 또 막 다 달려들어가지고 김수현 나오고 막 여기서도 공작이고 아, 맞아, 이것도 맞아. 공작이고 다 공작이야. 김소연 야. 변호사는 왜 근데 그만두게 된 거예요? 명태균이 싫대잖아요. 근데 애초에 왜 선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아니,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마음에 안 그게 든다잖아요. 윤한홍 그거랑 저는 비슷하게 봐요. 왜냐하면은 황우열 오펌이었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 김소연을 소개시켜 준 게 그 명태균 쪽에 이쪽에 해봐라라고 얘기한 게 친윤이었다. 그래요. 요 친윤 이슈는 정치 이제 능력이에요.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었던 김소연 변호사가 그만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슈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 명태균이 끊임없이 KBS 보도도 있었잖아요. 자기 영장 나온 날 김건희한테 텔레그램 보냈는데 무응답이었다고. 네. 그리고 윤한홍하고 접촉했지. 그러니까 용산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요거를 딜을 치려고 했던 게 맞는데 김소연이 마치 용산의 대리인처럼 온 것처럼 착각을 한 거다. 아.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정보만 다 빼먹고 명태균도 말이 많은데
명태균보다 김소연이 한 두세 배는 더 말이 많고 검찰 수사 내용 자기도 얘기를 안 한 거를 김소연이 다 뭐 김종배 시선집중 나와서 막 30분 동안 얘기하고 그렇긴 그러니까 했죠. 이건 도저히 이거는 같이 갈 네. 수가 없구나 변호사로서. 이렇게 이해해 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국선을 써 그냥 국선을 차라리 에이, 뭐 영화 대사도 아니고. 하여튼 오늘 기억에 남는 대사는 그거네요. 민주당 계열은 선동에 강하고 국힘 계열은 공작에 강하다. 공작에 강하지 거기. 알겠습니다. 공작하면 국힘이지. 선동과 공작 중에 뭐가 더 나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우리 스타일 차이죠,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선 자, 국공. 김준일 평론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